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튜플을 이제 활용한 방법들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variable length argument라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할 때,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전달하는 아규먼트의 개수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이러한 이제 기능을 가진 아규먼트의 개수가 뭐 두 개가 되건 세 개가 되건 네 개가 되건 상관없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이제 붙이는데요. 이러한 별표가 붙여진 파라미터는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개수의 아규먼트를 하나의 튜플로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개를 이제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gather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타를 이제 gather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print all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all이라는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print all에는 아규먼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앞에 지금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스타가. 자, 그렇게 전달된 이제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출력을 지금 하는데요. 이때 지금 스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rint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전달할 수도 있고 뭐 몇 개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아규먼트를 이제 투플로 만들어 줄 텐데요. 자, 그러면 아규먼트들은 이제 argus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는 이제 튜플이 하나가 전달이 된 거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 튜플을 이제 출력을 해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이 파라미터의 이름은 argus라고 되어 있는데 arguments의 약자로 arg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gather를 하는 이러한 파라미터는 보통 이제 뭐 특별한 것이 없이 이제 구분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냥 argus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arguments라는 이름을 보통 파라미터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호출을 해보면 지금 호출할 때 세 개의 아규먼트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로 호출할 때는 이것을 하나의 튜플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별도의 세 개의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정의에서 여기 스타, gather 오퍼레이터가 붙어 있으면 이 세 개를 하나의 튜플로 변경을 합니다. 함수 내부에서.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1, 2.0, 그 다음에 문자열 3을 성분으로 하는 튜플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스타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세 개를 전달을 할 때 세 개를 하나의 튜플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바꾸어서 argus는 이제 그 하나의 튜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함수 내부에서 이제 수행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스타를 쓰게 되면 뭐 3개를 전달하든 4개를 전달하든 뭐 100개를 전달하든 함수 호출하는데 전혀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함수들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파라미터를 두 개를 이제 작성을 했다면,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했다면 함수의 바디가 있겠죠?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3, 2, 1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전달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만 전달해도 오류가 발생을 하고 정확하게 두 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스타를 붙이게 되면 아규먼트의 개수에 상관없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겟더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스캐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캐터는 여러 개가 하나의 튜플로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스캐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흐트러뜨린다 뭐 이런 표현이죠. 흩는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이제 하나하나로 이제 나누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동작이 될 텐데요. 자, 이 스캐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할 때는 마찬가지로 스타를 앞에다 붙입니다. 자, 스타를 이제 붙이긴 붙이되 앞에서는 이제 함수의 정의에 스타가 붙어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gather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스캐터는 그 함수 정의가 아니라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튜플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성분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할 때 스캐터, 스타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자, div mode라고 하는 함수를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div mode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목과 나머지를 이제 하나로 튜플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였는데요. 이 div mode의 아규먼트를 생각해 보면 아규먼트는 반드시 두 개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아규먼트를 튜플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div mode 7, 3이라고 이제 전달하면 7을 3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리턴을 이제 튜플의 형태로 리턴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튜플로 만든 다음에 튜플 하나만을 전달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튜플 하나로 아규먼트 하나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함수 자체는 정의할 때 두 개의 아규먼트,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설사 t 안에 값이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튜플로 묶어서 이것 자체는 하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튜플로 묶여 있는데 값이 두 개가 있어서 7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3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싶다면 뭐 한 가지 방법은 div mode t로 되어 있어 t 제로 인덱스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명시적으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일 때는 뭐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것이 뭐 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쓰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스캐터에 해당하는 이제 스타 오퍼레이터인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 스타를 붙여줍니다. 자, 스타를 붙여주는 것은 앞에서 함수 정의할 때 gather, 파라미터 앞에 스타를 붙이는 것과 동일하긴 하지만 스타가 붙어 있는 곳이 좀 다르죠. 함수 정의하는 곳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수를 호출할 때, 즉 아규먼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지금 스타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스타가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분리한 다음에 그것을 이 함수의 별도의 아규먼트로 따로따로 전달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t 자체는 하나지만 스타를 붙였기 때문에 두 개, 그리고 이제 t 안에 두 개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아규먼트를 이제 전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서 에러가 나질 않고요.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인 2와 나머진 1의 튜플이 리턴이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스타와 겟더할 때 스타와 그 스캐터하는 스타는 이제 동일하게 스타를 쓰긴 하지만 어디에 지금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겟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스캐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variable length argument를 우리가 전달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처럼 겟더 파라미터 앞에 스타를 붙여야 되는데요. 빌트인 함수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런 variable length argument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example로 max m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max min은 argument로 한 개를 전달, 두 개를 전달, 세 개를 전달,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세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요, 네 개를 전달을 해도 되고,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sum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 sum을 사용을 해서 1, 2, 3을 다 더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에러 내용을 보면은 최대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세 개가 전달이 됐다. 그래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즉 sum이라고 하는 것은 겟더의 그 형태로 지금 작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ariable, 즉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sum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1, 2, 3을 다 더하고 싶다면 1, 2, 3을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면 다 더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규먼트를 하나를 이제 전달을 한 것인데요. 아규먼트 하나.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최대로 두 개까지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만 전달한 것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두 개를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두 개입니다. 자, 이때는 이 합하고 이 5를 더합니다. 즉 5라고 하는 값에 여기 전달된 리스트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값을 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조금 전에 쓴 것처럼 아규먼트 하나만 전달할 때는 그 두 번째 아규먼트가 기본적으로 0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즉 그 두 개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 하나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것을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 아규먼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략이 되면 그 두 번째 아규먼트는 0이라고 간주를 해서 계산을 이제 하는 형태인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variable length argument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연습하는 의미로 sum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sum all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variable length argument를 전달을 못하는데 sum all은 임의의 개수의 argument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서 그러한 여러 개, 뭐 3개를 전달하든 4개를 전달하든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결과를 리턴을 하는 함수가 되도록 sum all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코드를 뭐 보는 김에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했던 기능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variable length argument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print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물론 앞에서는 출력만 했는데 앞에서 이 녀석이
여러 개의 아규먼트 전달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튜플로 만들어서 하나의 튜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타입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01이라는 함수는 아규먼트가 명확하게 딱 두 개가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이렇게 호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규먼트를 3개를 전달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 안 했고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variable length 아규먼트를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자, print all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3개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은 출력된 결과가 튜플 형태로 출력이 됐는데요, 첫 번째. 그리고 타입이 두 번째였는데 정말 튜플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아규먼트가 몇 개를 전달됐는지도 그 length를 통해서 var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개를 전달도 가능하죠. 네, 뭐 2개, 3개, 몇 개든 다 가능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지 한번 볼까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empty tuple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gather의 이제 반대로 이제 scatter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div mode라고 하는 것은 7, 3을 별도의 아규먼트로 2개를 전달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튜플 하나로 묶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은 각각의 원소를 따로따로 전달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이것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스타를 붙여줍니다. 함수 호출할 때. 그러면 t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규먼트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max라던가 뭐 min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아규먼트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max 같은 걸 보면 지금은 이제 하나를 전달한 겁니다. 리스트 아규먼트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거기 있는 값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알려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sum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sum은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하나를 이제 리스트나 이런 튜플이나 이런 것들 시퀀스가 들어오면 거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는 값을 알려주는데요. 아규먼트를 이제 2개까지 전달은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녀석의 의미는 앞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할 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 더해라. 즉 20을 기준으로 해서 5하고 3을 다 더하면 토탈 28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2개까지는 전달할 수 있는데 뭐 3개, 4개는 전달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sum all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sum 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 임의의 개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싶은데요. 하는 방법은 뻔하겠습니다. define sum all star args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args가 몇 개를 전달하든 하나의 튜플로 지금 이제 묶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return sum args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몇 개를 전달하더라도 함수 내부에서는 하나의 튜플로 간주를 할 거고,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이제 이러한 튜플을 전달하게 되면 그 튜플 안에 있는 값들 다 더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몇 개든 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덧셈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n은
length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성분부터 모든 성분들을 다 토탈을 계산하기 위해서 토탈 값을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누적을 이제 하는 거죠. 또 네. 뭐 이렇게 할까요? v in n을 뭐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냥 이렇게 포문을 이제 쓰게 되면 그 args에 있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값에 대해서 네, 이게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이제 시퀀스인데 튜플이 지금 들어오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성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포문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썼는데 한번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return tota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뭐 이거는 일단 커멘트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그 포문이 그대로 잘 작동을 해서 아규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값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인덱스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커멘트를 하면 되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하고 여기를 이제 인덱스가 오도록 k라고 하고요. 여기는 range를 쓰면 될 것 같고 토탈은 args의 k 인덱스를 사용해서 다 더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연습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 아규먼트를 이제 옵셔널 아규먼트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를 좀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라는 그냥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 A, B는 그냥 일반적인 아규먼트입니다. C하고 D는 디폴트 밸류가 있는 옵셔널 아규먼트 형태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타를 붙였기 때문에 gather를 하는 이제 variable length argument가 될 텐데요. 자, 이럴 때 a, b, c, d, e를 그냥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가 붙었으니까 임의의 length를 이제 허용하기는 하지만 앞에 지금 a, b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물론 C하고 D는 생략을 물론 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즉 앞에 있는 두 개는 반드시 써야 되는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required 아규먼트 중에서 하나가 지금 missing이 일어났다 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최소한 두 개는 앞에 있는 두 개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넣을 때는 C하고 D는 우리가 생략을 한 것인데 C하고 D는 디폴트 밸류가 그냥 할당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variable argument 형태, variable length argument 형태로 star를 사용을 해서 gather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 자, 두 개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제 옵셔널 argument라서 밸류가 디폴트 밸류가 지정이 되지만 이것은 뭐 디폴트 밸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mpty tuple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개를 아규먼트 전달하게 되면 순서대로 A, B, C가 됩니다. 즉 C가 디폴트는 2이긴 하지만 10을 전달했기 때문에 10으로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D하고 E는 D는 옵셔널이니까 디폴트 밸류가 할당이 됐고 E는 할당이 되지 않았으니까 empty 튜플입니다. 자, 4개를 전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4개 A, B, C, D 즉 C하고 D가 디폴트 밸류가 있긴 있지만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된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4개보다 더 많이 전달하게 되면 앞에 있는 4개는 A, B, C, D가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2개가 전달이 되든 4개가 전달이 되든 5개가 전달이 되든 하나의 튜플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variable length argument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도 살펴본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그 리스트하고 튜플을 이제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때 유용한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집이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집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그 시퀀스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이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는 이제 튜플들을 이제 만들고 그런 튜플들의 모임을 리스트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튜플들은 전달된 시퀀스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튜플을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기가 힘드니까 구체적인 이그젬플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 옷에 달려있는 지퍼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퍼가 양쪽에 있는 2개의 그 일을 이제 이렇게 서로 교대로 결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2개나 그 이상의 시퀀스를 전달을 할 때 그 시퀀스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결합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다음 이그젬플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의 시퀀스로서 하나는 문자열, 스트링도 하나의 시퀀스죠. 자, 이 시퀀스는 A, B, C 3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문자들을 이제 원소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도 지금 보면 그 정수의 이제 나열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그 하나는 A, B, C 따로따로 끊어서 하나는 이제 0, 1, 2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퍼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한쪽에는 이제 A, B, C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0, 1, 2가 붙어 있어서 지퍼로 이걸 쭉 이렇게 조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한다면 즉 A라는 글자랑 0이라는 이 값을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튜플을 만듭니다. 즉 A, 0 이런 튜플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B하고 1을 결합을 해서 튜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는 C하고 E를 결합을 해서 튜플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둔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제 그 리스트하고는 동일하진 않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집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 밸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집 오브젝트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의미의 특별한 형태의 이제 오브젝트가 리턴이 되는데요. 자, 이 집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튜플들을 이제 모아둔 그런 형태인데요. 이 집 오브젝트는 그 집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여기서는 이제 이런 튜플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터레이트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트를 하는 방법은 for loop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for k in range와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in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range가 와도 되고 뭐 list가 와도 됐었죠. 자, 여기가 이제 sequence가 왔는데요. 자, 이 자리 대신에 zip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 값이 그 zip 오브젝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이 zip 오브젝트를 생각을 해서 지금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 함수로부터 return value가 zip 오브젝트인데요. 자, 그것을 for문에서 in 다음에 썼습니다. 자, 그리고 for문에서의 변수 이름을 페어라고 붙였는데요. 그러면 이 문장은 페어라고 하는 변수가 zip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반복이 일어나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보는 문장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이 문장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zip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는 튜플인데, 튜플은 S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고 T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튜플 만든 것이죠. 순서대로 S는 A, 뭐 그냥 다 쓰면 A, B, C였고 T는 0, 1, 2였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지퍼로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하고 0을 묶어서 하나의 튜플을 만들고, 그 다음 B하고 1, C하고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튜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모임을 리턴을 하는데 zip 오브젝트라고 하는 형태로 리턴을 한다. zip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포문에서 in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zip 오브젝트의 특성 중에 하나는 포문에서 이제 in 다음에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zip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들도 이제 그런 그쪽에다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포문에서. 자, 이러한 곳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터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터레이트라는 그 뜻 자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반복한다, 이렇게 순회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어떤 시퀀스의 이제 원소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터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브젝트인데, 그러한 오브젝트가 어떤 시퀀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오브젝트를 이터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그 포문에서 이제 이터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소를 하나씩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리스트하고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만일에 이제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싶다면, 이 zip 오브젝트를 이터레이터이긴 하지만 리스트로 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zip 오브젝트는 각각의 원소를 이제 접근할 때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 zip 오브젝트를 리스트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꾸는 방법은 별게 아니라 리스트라고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zip 오브젝트를 리스트라는 함수에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튜플들의 리스트가 반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가 이제 얻어지고 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뭐 t에다가 할당을 하고 난다면, t는 있으니까 좀 그럴 것 같고요. t2라고 하죠. t2에다가 할당을 이제 하고 난다면 t2를 통해서 리스트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t2에다가 뭐 1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을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이러한 그 스퀘어 오퍼레이터,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서드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집을 통해서 두 개의 시퀀스를 이제 연결하는, 튜플로 연결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물론 집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S하고 T가 있는데, 아까 S가 A, B, C였고요. 그 다음에 T가 0, 1, 2였죠. 그리고 뭐 T2라고 할까요? T2를 숫자로 할까요? 네, 3, 뭐 7, 9 이렇게 숫자로 하죠. 네. 이렇게 세 개의 시퀀스를 생각을 하게 되면 ST, T2라고 할 때 각각의 시퀀스에서 하나의 원소씩 택해서 튜플을 만듭니다. 즉, 세 개의 시퀀스를 전달할 때는 결국 성분이 세 개인 튜플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것은 이제 B17을 사용하고, 그 다음은 C29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개의 시퀀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튜플로 결합하는 것이 집입니다. 자, 이러한 집을 사용을 할 때 그 전달하는 시퀀스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경우에는 뭐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보면 다음과 같이 여긴 4개고요. 여긴 3개인데 따로 에러가 발생을 하진 않았고요. 자, 리스트로 좀 바꿔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 A, N, N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ELK가 다 나옵니다. 즉,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인 경우에는 두 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작은 길이를 택해서 거기까지만 튜플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집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집 오브젝트를 이제 for loop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좀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집 오브젝트를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리스트 자체를 보는데 각각은 튜플입니다. 자, 그래서 t를 여기다가 이제 썼고요. 자, 그런데 for는 지금까지 여기에다가 하나의 그 변수만을 생각을 했는데, 자, t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튜플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 튜플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마다 이제 바꿔서 반복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이 튜플이고 왼쪽이 변수가 2개가 컴마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튜플 어사인먼트가 일어나서 레터에는 A가 할당이 되고 넘버에는 0이 할당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즉, 처음에는 A0, 두 번째는 레터가 B, 넘버가 1, 그 다음에 반복할 때 그 다음에 레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넘버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레터와 넘버가 각각의 튜플에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이 한꺼번에 할당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이 빌트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시퀀스에 있는 성분들을
트래버싱을 할 때 한꺼번에 그 어사인을 이제 하면서 좀 간편하게 그 트래버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그 방법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has match라는 이름의 함수를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argument, 파라미터는 두 개를 전달을 받겠습니다. T1과 T2. 그리고 T1과 T2는 시퀀스로 우리가 전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T1, T2에 대해서 같은 인덱스 i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원소, 성분을 봤을 때 그것이 동일하게 되는 인덱스가 있다면 참을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has match. 즉, match가 이제 일치한다, 뭐 맞는다, 뭐 그런 뜻이니까 두 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같은 인덱스에 대응하는 값이 딱 매치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함수 이름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지금 두 개 시퀀스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T1에 있는 원소와 T2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것을 그 앞에서 얘기한 집과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1과 T2에 있는 같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원소들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고자 그것들을 이제 성분으로 하는 튜플을 일단 생각을 하고 그 튜플들의 리스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T1에 해당하는 성분이 이제 뭐 있을 텐데, 그리고 T2에 해당하는 또 성분이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집을 함으로 해서 그 T1의 첫 번째 거, T2의 첫 번째 거를 튜플로 묶는 거죠. 그리고 T1의 첫 번째 거, T2의 두 번째 거를 이제 튜플로 묶고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이런 것의 일종의 리스트가 이제 집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자, 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각각의 튜플에 대해서 첫 번째 게 x, 두 번째 게 y, 첫 번째 게 x, 두 번째 게 y로 한꺼번에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하고 y는 결국 같은 위치에 있는 t1에서의 값이 x고 t2에서의 그 원소가 y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 값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그냥 x하고 y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을 x, 여기 있는 것을 y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꿔가면서 x, y. 이제 x하고 y가 각각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죠. 여기가 x, 여기가 y, x,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지 확인해보고 같은 게 있으면 return true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포문이 끝났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이 같게 되는 것이 없으면은 return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포문이 종료가 될 거고 그럴 때는 return false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집 오브젝트와 튜플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그 시퀀스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할 때, 트래버싱을 할 때 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유사한 것들 중에서 또 한 가지로서 어떤 시퀀스를 생각을 하는데 그 시퀀스의 원소뿐만 아니라 그것의 인덱스까지도 우리가 같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트래버싱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니머레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니머레이트는 이제 원소와 그것에 대응하는 이제 인덱스를 이제 튜플로 묶어서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리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함수인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포문을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s가 hello다 라고 한다면
for a in s 라고 할 때 print a라고 한다면 a는 이런 글자 하나씩 바뀌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포문에서는 그 a라고 하는 글자는 a에 대응하는 글자는 알지만 그것의 인덱스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보통 합니다. 전체 문자열의 length를 이제 얻어내고 for k in range를 쓰죠.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print s의 index k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인덱스가 필요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문장을 사용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length를 이제 미리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enumeratel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인덱스와 이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값을 한꺼번에 그 튜플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for k, a, in, enumerate, 다음에 s 라고 이제 쓰게 되면 s라고 하는 시퀀스가 하나만 전달이 됐는데, 자, 그럴 때 enumerate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s의 이제 첫 번째 값이 h죠. 자, 그거하고 그것에 해당한 인덱스가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의 문자가 2가 되고요. 인덱스가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튜플들을 만들어냅니다. 맨 마지막에는 5, 그 다음에 인덱스가 4가 되겠죠. 자, 이것들의 일종의 리스트를 리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튜플 어사인먼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좀 잘못 썼네요. 이게 아니라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인덱스가 먼저 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5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튜플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이 인덱스를 하나씩 이제 어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결국 요 문자 하나씩 즉 시퀀스 s의 내용이 하나씩 어사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와 이런 그 시퀀스의 엘리먼트를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인덱스는 여기가 A, B, C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차례대로 0, 1, 2가 되고요. 엘리먼트는 차례대로 A, B, C가 됩니다. 즉 처음 포문 할 때는 이제 각각 0A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문 수행할 때는 1B, 그 다음에는 2C가 이제 바뀌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 코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 오브젝트가 하는 일을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s 문자열과 0, 1, 2 세 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에 비해서 집을 적용을 해서 리턴이 되는 것을 스몰 g로 했고 출력을 해보고 리스트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출력을 하면 그냥 집 오브젝트로만 나와서 내용을 좀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데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꾸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집 오브젝트를 포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하는 용도라면 다음과 같이 그 포문을 사용을 하면 집 오브젝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페어는 하나하나가 튜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집 오브젝트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의 이제 이터레이터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뭐 리스트로 바꾸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지금 집을 쓸 때 앞에 있는 시퀀스와 뒤에 있는 시퀀스의 길이가 다르면 둘 중에 더 짧은 쪽 길이를 맞춰서 집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튜플들의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포문에서 사용을 할 때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변수를 포문에서 한꺼번에 어사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T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는 튜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포문 앞에 두 개의 변수를 썼기 때문에 컴마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튜플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 오브젝트와 튜플 어사인먼트를 같이 쓰게 되면 해시 매치와 같은 함수를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집 오브젝트하고 이런 튜플 어사인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시 매치가 약간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즉, T1하고 T2의 랭스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길이 중에서 스몰, 미니멈을 생각한 다음에 레인지를 생각을 해서 K가 0부터 n-1까지 반복을 하면서 T1Ku랑 T2K가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return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보면 아래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짧기도 하고 집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작성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잘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enumerate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를 하나만 전달하는데 인덱스를 앞에다가 이제 붙여서 튜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enumerate은 인덱스를 자동으로 붙여서 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사용할 때 어떤 시퀀스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엘리먼트도 필요하지만, 인덱스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와 같이 튜플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하고 오른쪽엔 enumerate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인덱스와 엘리먼트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12장의 5절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